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오랫동안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그림책을 배우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림책을 출판하게 된 홍진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다른 친구들 첫 책을 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설레고 기쁘고 막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인쇄물을, 내가 작업했던 인쇄물을 접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막 실감이 안 나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기쁘고, 무엇보다도 신인 작가로서 이름도 없는데 제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또 출판을 해준 출판사에 고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작가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두 번째 책을 좀 빨리 내야 내 스스로 작가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라는 호칭은 잘 안 써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도 갔더니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요, 디자인과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일러스트레이션 학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림책 일러스트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그림책이라는 분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서 그림책이라는 분야가 재밌겠구나.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고,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제가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학하고 그림이 연결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림책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게 됐고요.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각 디자인 그래픽을 했으니까 그림책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하고, 또 유명한 그림책 작가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물론 디자인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했던 분야는 이제 2D 쪽인데, 2D는 주제를 이렇게 펼쳐서 시각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상을 할 때도 펼친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고 구상을 하는데, 그림책은 공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숲속이나 방 안, 이런 공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공간감이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펼쳐서 보여주는 시각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워요. 그리고 발상하는 방식도 달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발상을 하게 됐어요. 이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집이지만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나무에 사는 여러 곤충도 같이 살고, 지렁이도 같이 살고, 새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들도 드나들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지만 결국 그들의 집이고, 이 우리의 집이다 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집에 택배가 오면 누구한테 온 택배일까? 처음에는
코끼리가 이 집에 택배가 온다. 이 발상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 코끼리 택배는 누가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집에 사는 여러 가족들이 우리 집은 아니야. 이게 또 코끼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 집 택배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발상하던 중간에 제가 핀터에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우체부가 코끼리를 배달 온 그림이었어요. 너무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 이런 재밌는 발상은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꾼 게 그럼 아기가 오는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택배로 아기가 오는 거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황새가 아이를 물어다 주는 이야기로 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황새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기만 남고 우리라는 개념만 이제 이야기에 연결이 된 거죠. 우리라는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최종 누구네 아기야가 출판 최종 원본은 지금 처음에 스케치보다는 많이 단순화됐어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는 아이들이 인식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최종본에서는 단순화됐어요. 또 만들어봤죠. 많이 단순화가 됐어요. 워낙 몇 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표지에 썼던 그림 이 부분이에요. 이 페이지는 사실 보드북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편집하면서 사라진 부분이라 좀 아쉬운 마음에 여기서라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최종 더미로 인쇄를 해서 컬러 인쇄로 해서 이렇게 더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스케치보다도 많이 단순화된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네 아기야는 아이들이 보는 보드북이라 저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냥 아이들이 단순하게 동물들하고 자기하고 닮은 점을 찾아가면서 작은 생명들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정도만 느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 더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이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성장해서 엄마를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문득문득 길을 가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침대에 일어나서 멍하니 있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무슨 얘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커피를 마실 때 침대에서 바로 일어났을 때일 때도 있고 그럴 때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그냥 가다가 문득 뭔가를 보고 이렇게 떠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뭘 만들지? 이런 생각이 시작이에요. 어떤 얘기로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옛날에 봤던 거, 읽었던 거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구네 아기야 홍진이 그림책 킨더랜드. 누구네 아기야 우리 아기처럼 눈이 반짝반짝해.
누구네 아기야? 우리 아기처럼 꼼지락거리는 걸? 누구네 아기야? 우리 아기처럼 입술을 꼬물꼬물하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을 만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내 책을 봤으면 좋겠다. 누구네 아기야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